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2023년도도 이제 그 주식시장도 폐장을 얼마 두고 있지 않습니다. 뭐 다음 주 목요일이면은 이제 한 해의 증시가 마무리되고요. 저도 이제 그 올해 오늘까지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난희 333이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다음 주에는 아마 재방이 나가겠죠. 이제 여러분들하고 내년에 이제 1월 6일 날 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1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요? 뭐 더러는 이 행복하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느냐, 그죠?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행복에 대한 행복감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1년 동안 내가 뭐 수익률을 얼마나 올렸느냐. 그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면은 보통 여러분들 지금쯤 어떤 한탄을 하고 계실까요? 아유, 내 팔자야. 내가 주식을 왜 했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뭘 또 잘못했기 때문에 전생에 죄를 지어서 나한테는 수익을 주지 않는 건가. 이런 운명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죠? 그리고 또 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가령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상따를 해서 상한가를 잡았는데 이 시간에 하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갑자기 악재가 나와서.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거는 어떤 뭐 운명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불교의 하은경에 재행이 무상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건 무슨 말을 뜻하느냐면은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좋다가도 나쁠 수가 있고 나쁘다가도 좋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인간이 보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고갈되는 딱 두 가지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슐린이죠. 그죠? 이제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한 1리터 정도의 인슐린을 갖고 있는데 이 인슐린은 어떻게 해서 고갈이 되느냐면은 너무 과다하게 방대하게 사용했을 때죠. 뭐 지나치게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그죠? 또 지나치게 뭐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지, 또는 우리가 뭐 부정한 행위를 많이 한다든지, 이럴 때 과하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슐린이 부족하면은 어떤 병이 오죠? 당뇨병이라는 게 오게 됩니다. 뭐 또 예를 들어서 과하게 너무 음식을 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우리가 이제 행복할 때 보통 이제 엔돌핀이 나오는데 엔돌핀보다도 10배, 100배 더한 어떤 호르몬이 있느냐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즐거울 때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저 사람은 무슨 우울증이 걸려? 저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우울증이 걸린단 말이지?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증가돼야 되는데 우리가 뭐 여성분들 명품백을 하나도 들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명품백이 생기면 어때요? 너무나 기쁘지만은 이 명품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도파민의 증가도가 하나도 없던 사람이 하나 생긴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행복지수도 어려운 나라에서 더 행복지수가 높고 지금 우리 같이 60년대, 50년대 비해서 지금 월등히 산업구조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낮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떠냐면은 우리의 이제 이 도파민이 그죠 점점점 증가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유를 많이 하느냐 하면은 이제 보통 소설 속의 주인공을 많이 내세우잖아요. 여러분들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장편 소설로 썼던 그 주인공 누굽니까? 돈키호테가 나오잖아요. 돈키호테는 어때요? 정말 낭만적이고 좀 이상적인 삶을 사는 뭐 그런 어떤 유형의 형태로 비춰진다면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 뭐 12세기에 만들어졌던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햄릿 이 같은 경우 정말 명대사를 남기면서 어떤 대사를 남겼죠?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연극을 꾸밀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어떤 명대사를 남김으로
남김으로 인해서 현실성 있는 어떤 한 유형의 인물로 치부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2024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돈키호테처럼 살고 싶은지 아니면 햄릿처럼 24년도를 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주식 시장은 항상 재미있게 흘러가는데 주식 시장이 지루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계속 흥미를 느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장은 항상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유혹하기도 하고 또는 뭡니까? 여러분들을 흥분하게도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이번 주에는 테마가 4개의 테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 네마틱이라는 관련한 테마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물리학이나 과학이나 그죠 이런 부분들로 설명하기는 제가 많이 역부족하지만 이건 뭐 그냥 기체도 아닌 것이 액체도 아닌 것이 뭐 그죠 고체도 아닌 것이 뭐 제4의 성을 가졌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양자 컴퓨터라든지 얼마 전에 우리가 초전도체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뭐 그런 어떤 연구 대상에서 좀 필요한 부분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날 빨리 상한가를 들어갔던 EMNI라든지 그다음 뭐 LMS라든지 뭐 디스플레이텍이라든지 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I 컴포넌트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돌아가면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테마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쉽게 잘 사그러들지 않고 또 연관고리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양자 컴퓨터, 초전도체 뭐 연구 대상에 좀 필요한 이런 부분이다 이러니까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같이 좀 움직여줬습니다. 서남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뭐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 뭐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신성델타 테크도 있지만은 이 서남이라는 종목이 또 연장 뭐 이와 관련해서 뭐 이틀 동안 흐름을 같이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이 나스닥 상장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야놀자 같은 경우도 뭐 나스닥 상장으로 해서 상장 관련해서 나왔지만 이 토스도 지금 이 토스의 그 기업 가치가 뭐 8조다, 10조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이제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또 이 토스 관련한 내년 이제 상장을 두고 있죠. 그죠?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어떤 흐름에서 보면은 뭐 이월드가 뭐 상한가를 쳐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한국전자 인증이라든지 뭐 한국 정보 인증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는데 역시 이런 종목들도 이제 항상 이렇게 재료가 나오게 되면은 그 재료가 소멸되기 전까지 미리 주가들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대가 지금 보면 이월드라든지 한국전자인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기다가 이제 200일선을 위에 올라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테마가 어떻게 하고 있죠? 순환을 하잖아, 그죠? 항상 쓰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뭐 관심창에다가 좀 올려두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뭐 수에즈 운하 관련해서 그죠? 지금 보면 중동 지역이 뭐 상당히 이 좀 뭐 전쟁 속에서 뭐 어떻게 이제 운송을 하느냐 그래서 물류 대란 관련한 뭐 이런 종목들도 좀 움직여졌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뭐 하림이었고 또 HMM이라든지 HMM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이름이 현대상선이었죠, 그죠? 뭐 흥하예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여기서 좀 더 핫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하림 같은 경우는 이 운송 산업
사실 하림은 뭡니까? 닭고기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조리독감이다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나올 때 항상 이렇게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어떤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느냐면은 페노션이라는 운송회사를 M&A를 통해서 인수하면서 또 이번에 또 HMM까지도 사실 지금 뭡니까? 인수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인수를 하려고 하면은 이 자금이 하나의 어떤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잖아요. 뭐 저희 여기 KG 그룹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에 쌍용차를 인수할 때 뭐 조 단위의 어떤 돈이 들었듯이 사실 이 지금 할인 같은 경우도 HMM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 거의 뭐 6조의 어떤 그런 자금이 필요한 그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뭐 페노션을 뭐 유상증자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여튼 지금 이제 이 물류 대란 관련한 이런 테마에서 M&A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하림이라든지 HMM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뭐 관심창에 좀 두시고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것이 진행이 되었다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그 기술적인 파동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어떤 흐름에서 상승도 할 수 있고 뭐 하락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틱톡 샵이라는 테마가 만들어졌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젊은 층들이 그죠 많이 하는 뭐 그런 어떤 부분이어서 사실 요런 테마들은 지금 뭐 플레이드라든지 그다음 와이즈 버즈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상한가를 치고 모비데이즈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뭐 저가 종목 동전 주식이지만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 이번 주에 만들어져 있던 이 테마들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룹을 형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테마가 움직일 때는 한 종목이 움직이는 것하고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적어도 2종목, 3종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요일 같은 경우도 대동이 움직이면서 대동기어가 움직이고 뭐 대동스틸이 움직이고 대동금속이 움직이고 이렇게 좀 같이 움직여주는 흐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은 짝짓기를 여러분들께서 해두시고 얘들이 움직일 때 얘가 이번에는 상을 쳤으니까 다음번에 얘가 상을 안 쳤으니까 칠 수 있다. 지금 제가 그 네마틱 관련한 부분들도 말씀드렸죠. 아이컴포넌트가 금요일 날 상한가를 쳤거든요. 그러면 안 쳤던 애가 치고 쳤던 애는 눌림을 잡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관심창에 이 테마라는 거는 만들어질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올려두시고 흐름을 지켜보는 뭐 그런 전략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지난주에 뭐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뭐 다음 코너에서 또 다시 여러분들하고 강의 내용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이델리 TV에서 그 방송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유튜브가 올라가잖아요. 네, 또 제 유튜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제 유튜브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빠른 이제 테마들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남성분들은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셨을 텐데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60만 군대라고 했습니다. 이때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냐면은 5, 6월 하루 땡볕에 군대 팬티 60만 개 마른다 이랬거든요. 그 뭐냐면은 그 하루 때문에 엄청난 질서를 잡는 그런 어떤 시대였는데 지금은 48만입니다. 군대에 지금 군인들이.
그다음에 이제 인구가 자꾸 이제 지금 감소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만 군데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20만 군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서 우리를 넘볼 수가 있겠죠. 그죠? 저는 이제 여기서 대체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북한이 넘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뭐가 있습니까? 저출산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로봇이잖아, 그죠? 로봇이 레이저를 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서 어떤 직업도 지금 보면은 사라지는 직업이 많고 그 대체하는 부분이 누구냐면은 로봇이라고요. 근데 단 지금 이 주식시장만큼은 절대 로봇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은 이 주식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지역군이 많이 사라지고 그죠? 모든 일들이 누가 합니까? 로봇이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비트코인도 그렇지만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합법화되어 있는 이 주식 시장이 저는 앞으로 화랑이 되지 않겠나. 그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좀 더 빠른 속도로 가기 위해서는 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빠른 감각을 익히는 뭐 그런 어떤 전략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제 유튜브에서 올려드리는 부분들은 조금 속도에 있어서 시장보다 조금 앞서가면서 빨리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미국 지수, 나스닥 지표, 그죠? 우리 지표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지금 다우 지수도 지금 여기에서 밑에서 보세요. 32,000포인트에서 지금 37,000포인트까지 왔잖아요. 지금 이게 어제 그림이거든요. 그럼 오늘은 지금 어떠냐면은 여기에서 그냥 도지형으로 옆에서 약간 행보하는 그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거는 한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머무르는 구간을 잘 보라 이거죠. 왜 지금 우리가 다우지수나 나스닥을 봐야 되느냐면은 우리는 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약간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커플링 현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지표가 경제 지표가 미국 시장에 포커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들을 안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올라올 때를 보라 이거죠. 밑에서 이리 올라올 때 파동을 낼 때는 여러분들 이거는 일봉이나 뭐 다른 거 보는 거하고 다 똑같아요. 파동이 진행되는 라인에서는 그 5일선에서 지지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짧아야 돼요. 지지가 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지가 길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평선을 깨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보세요. 지지가 몇 박자 좀 길어졌지만 이평선을 깼나요? 안 깼죠. 자, 여기는 5일선 깼나요? 안 깼죠. 지지가 길어지면서. 자, 여기도 어떻게 했죠? 파동이 나오는 단계에서는 지지가 짧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동이 나오기 전에는 지지가 엄청 이렇게 길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파동 길이가 멋지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이. 그럼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하루, 이틀, 3일, 어제도 보면 옆에서 약간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기준이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면 그러면 대표님 여기서 이렇게 돼갖고 지수가 푹 빠지면은 그러면 또 우리가 뭐 전 종목을 다 현금화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 시장이 아직까지 지금 방향을 안 잡고 있잖아요. 왜 안 잡고 있냐면은 지수가 요럴 때 움직이는 게 있고 요렇게 상승할 때 움직이는 게 있고 요렇게 하락할 때 움직이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뭐를 보느냐면은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뭐가 나온다라는 거죠. 종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가장 어중간하게 요 지금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어떤 흐름을 갖출 때 미국 시장도 뭐였습니까? 반도체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어떻게 했습니까? 반도체가 막 움직였잖아요. 뭐 온디바이스하고 뭐 CXL이니 막 이렇게 막 움직였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얘도 지금 여기에서 갈팡질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조정을 보게 된다면은 이 바로 밑에 있는 21선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렇지 않고 얘가 이 라인에서 계속 움직인다면 뭐만 한다라는 겁니까? 가격 조정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기간 조정만 하겠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면 얘들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보면은 옆에서 요렇게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이 나스닥과 우리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접목시켜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지금 우리 코스피라든지 지금 보면은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미리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모습을 갖췄냐면은 어떤 모습을 갖췄죠? 먼저 움직이고 있죠.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먼저 이 죽어가는 움직임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시장이나 나스닥하고 달리 어떻게 했습니까? 정비율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는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올라오지 다른 뭐 지수 관련한 이런 종목들은 거의 뭐 이 상태가 이런 상태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좀 이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막 버리거나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떤 테마가 나와서 지금 제가 계속 테마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테마가 나와서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를 찾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오매불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오자가 잠을 깬다는 오자거든요. 이거는 이제 잠잘 매자고 뭐 이런 뭐 그죠? 아니 불자에 이거는 잊을 망인데 우리가 보통 오매불망하면은 잠을 깨가지고 누군가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니까 보통 우리가 뭐 연인 사이 그죠 남녀가 이게 뭐 사랑을 할 때 뭐 그죠 한쪽이 뭐 좋아하고 한쪽이 좋아하지 않고 이런 어떤 관계에 있을 때 그 오매불망 다 밤새도록 생각을 하듯이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랑 사랑에 빠져 있냐면은 주식하고 사랑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도 진짜 오매불망입니다.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나 또 그죠 또 이렇게 되나 내가 사는 종목이 미국 시장이 이래 되면 아침에 개파락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정말 여러분들께서 불편한 그 마음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는 주식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오매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시간을 좀 갖고 그죠 자기를 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왜? 이거는 이 주식이라는 거는 그냥 단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라톤처럼 멀리 오래 가야 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렇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여러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면은 그 종목들이 빨리 가는 것도 있고 어떻습니까? 천천히 가는 거 그게 10년이 10년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도 어떠냐면 굉장히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거 빨리 가는 종목을 내가 해야 되는지 내가 막 나는 좀 스타일이 이러니까 막 천천히 느긋하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는 자기 나름대로의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그 파악이라는 건 자기 어떤 계좌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기 투자 금액이나 나의 성향이나 이런 걸 개의치 않고 그냥 막 오매불망 막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낭패를 많이 당하시고 또 건강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골고루 식단이라든지 그저 또 마음의 평정을 할 수 있는 또 명상이라든지 그리고 너무 막 이렇게 막 주식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취미 생활도 좀 하면서 좀 이렇게 뭡니까 밖에 나가다 보면 등산을 하신다든지 그죠 뭐 이렇게 뭐 골프를 치신다든지 필드에 나간다든지 뭐 수영을 한다든지 이러면 어떤 사회적인 교류도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신의 목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좀 더 크게 만들 수가 있고 멀리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보면은 이 틀에 갇혀가지고 주식시장에서 그냥 오매불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식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024년도부터는 조금 릴렉스하게 마음을 조금 열어놨고 그래 주식은 그래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내가 돈만 있으면 빠질 때는 좀 더 사자. 그리고 올라가면 적당하게 좀 이익 실현하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절대 이렇게 오매불망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뭐냐면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2022년 7월부터 제가 이제 올해 4월 달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매주 이 시간에 뭐 종목을 뭐 5개도 드리고 8개도 드리고 뭐 그 10개 미만으로 드리면서 월화 저점을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 지금 드렸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니죠. 그때 하다가 제가 올해 7월부터 지금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거는 제가 못 보여드렸지만은 작년에도 수익률은 더 컸지만은 올해 제가 7월 달부터 지금 12월 달까지 그런 방식으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월화 저점을 보세요. 그러면 그게 10년, 20년 걸렸느냐? 단
일주일 안에 바로 월화수 안에 이렇게 지금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게 보면은 181%예요. 지금도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제가 드렸던 종목이 180 종목입니다. 130 종목입니다. 130개를 드렸습니다. 7월 달부터. 그러면 4주, 그죠? 7, 8, 9, 10, 11, 12, 6개월이네요. 그죠? 6개월 동안에 제가 지금 뭐 5개에서 8개 이렇게 드렸던 종목이 이 수익률이 보면은 어마무시해요. 제일 높은 게 181%고 거의 30%, 그죠? 거의 20%, 제일 낮은 게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라고요. 제가 삼성전자를 언제 한번 드렸잖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좀 많이 가 있지만은. 그래서 결국 이 도표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것만 다 했어도 벌써 여러분들 30억 벌었을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그 허점이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드렸을 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뭐가 맞지 않았냐면은 보는 각도가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떠느냐. 뭐 저게 가겠어. 뭐 저거 다 왔는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차이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이 많이 났던 대표적으로 이번 주 이제 6개월 동안에 많이 났던 종목을 조금 더 압축을 해보면은 제가 이거 50% 이상 되는 수익률. 그러니까 단기간이죠. 이 지금 여러분들 단기간에 181%라는 거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5일 만에요. 거의 전부 다 이걸 5일 만에 진행된 건데 여기 이제 얘는 말하자마자 뭐 상한가였고 요거는 이제 제가 토요일 날 드리면 목요일 날 고점이었다는 거예요. 화요일 날인데도 단번에 56%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제 편하게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152%인데 내가 여기서 최저점에 안 잡고 그죠? 최고점에 안 잡고 막 우리가 150%를 그냥 막 싹 까서 50%만 수익을 냈다고 칩시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 선한 같은 경우를 지금 4,000원의 최저점에서 10,000원을 갔는데 4일 만에 150%를 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 주당 5,000원을 수익을 보지 않고 저는 뭐 이 퍼센테이지보다 뭡니까? 주가의 가격으로 계산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쉬울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4,000원 저점에 안 사고 대충 사가지고 뭐 5,000원에 샀다 칩시다. 5,000원에 사가지고 10,000원까지 안 하고 주당 2,000원만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0주만 들어가도 얼마입니까? 단 4일 만에 200만 원의 수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냐면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실 때,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 주면 얼마죠? 그냥 돈 1,0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1,000만 원 들어가서 최하 수익을 이 수익대로 다 했다면은 더블이 되는 거죠. 1,000만 원이 1,000만 원이 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최악의 경우, 그죠? 내가 최저점을 못 잡고 최고점에 못 팔고 대충 중간 부위만 이렇게 뜯어먹었다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는 뭐를 고집을 하느냐면은 자꾸 저점 매수를 고집하는 거예요. 최저점. 예를 들어서 단가를 맞출 때도 최저점을 하려고 하고 최고점에 팔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건 진짜 어리석은 매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다 최저점에 잡아서 최고점에 하고 싶지만은 그거는 신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신의 영역에서도 벗어난 영역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종목에 수급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제가 항상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표님 수익률이 높아졌느냐. 그건 뭐냐. 내가 이 종목에 수급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는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수급이 들어왔다면 두 번째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급이 들어온 선수들이 주가를 어떻게 할까요? 띄울 거 아닙니까? 그 띄우는 파동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들께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딱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뭐
오늘도 지금 제가 이 방송이 마치고 제가 이제 부산을 내려가면은 항상 저녁 8시에 이델리온과 제 유튜브와 연계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한다고요. 제가 거기서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장에는 100%의 투자자가 있다면은 20%가 초보입니다. 그리고 20%가 고수에 해당되고요. 나머지 뭐냐면 60%가 중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초보나 고수는 어떠냐면은 초보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방치를 해요. 아, 그래, 뭐. 근데 그 방치했던 것이 나중에는 결과가 어떻나요? 제가 아까 재행이 무상하다. 그죠? 내가 그 원했는 것과 원하지 않은 것을 했는데도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보 같은 경우, 그죠? 나 뭣도 모르고 나눴는데, 아이고, 이걸 못 팔아갖고 꿍꿍대 나중에 막 상한가를 10방을 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고수라는 분들은 어때요? 산전수전 모든 걸 겪었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아는데 지금 시장에는 중수가 대다수라고요. 60%라고요. 이 중수는 상당히 아는 게 많아요. 어떤 걸 아는 걸 많으냐? 딱 이 세력들이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어떤 패턴이냐? 이 중수들은 기술적 흐름을 완전히 칼같이 지키려고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야, 차트도 안 맞네. 뭐도 안 맞네. 이거 뭐야 이러잖아요. 그거를 지금 선수들은 여러분들 중수들을 역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왜? 초보나 고수는 흔들어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왜? 초보는 모르니까. 고수는 아니까. 그러면 가장 흔들 수 있는 군단이 어디냐면 중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차트를 망가뜨리고,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리를 깨버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맨날 당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죠? 거꾸로 하잖아요. 거꾸로.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버릴 때 사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사라고 할 때 보면은 살 자리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중수들이 봤을 때는 절대 매수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매도하라고 할 때는요. 중수들이 봤을 때는 매수 자리로 보인다고요. 근데 매도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도 이 선수들이 여러분들을 원하는 그 역공을 쳐야 된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뭐라고 합니까?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라. 이는 주식 격언도 있듯이 반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철저하게 교과서대로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시니까 어떠냐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이 종목들은 이렇지만 교과서대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있죠. 교과서대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코스피 200 종목이나 기관이나 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는, 물론 외인도 사실 보면은 외인도 세력인데 외인 세력들도 이제 이 국내에 이런 종목들을 만지는 세력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또 그 창구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외인들은 뭐 삼성 창구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뭐 차명 계좌를 많이 쓰잖아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트로 봐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수익이 나느냐? 안 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수익이 났어요. 차트로 보고 하면은. 근데 지금 여러분들 차트 보면 수익 납니까? 그날 주도주 하루에 딱 어느 주도주가 하나 형성되면 하루 종일 걔만 움직이지 다른 거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과거에는 어땠느냐? 안 그랬단 말이에요. 눌림목도 맞았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그런 방향들이 모두가 맞아졌는데 지금은 하나도 맞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된다. 그래서 이 50% 이상 난 거 180%, 150%, 그죠? 이거 뭐 거의 190에 200%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대표적인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면은 먼저 덕성우 같은 경우 보세요. 덕성우를 제가 이거 상한가 3방 때 드렸거든요. 그리고 상한가 하나, 둘, 셋, 4방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달라진 패턴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달라진 패턴이 뭐냐면 과거에는 이 종목을 180%, 200%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80년대 주식은 음봉이 뚝뚝뚝 이래 떨어져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죠? 요렇게 하고 있죠. 요건 지금 뭐냐? 물론 이제 이 종목이 쓰일 수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쟤는
정치 테마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한 그런 종목들로 움직였기 때문에 또 쓸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뚝뚝뚝 안 떨어뜨리잖아요. 딱 요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 요렇게 만들어서 이제는 이 파동이 나온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술적인 걸 잘 봐야죠.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이 파동이 나고 난 이후에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남인데요. 서남은 제가 어디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기죠, 여기. 여기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152%가 나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지고 152%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됐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봤던 덕성우하고 그럼 서남은 쓰일 가치가 없나요? 이거는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서 움직였는데 지금 뭐 네마틱 움직일 때도 한 번씩 이렇게 튀어나오는 모습들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들이 이만큼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다시 어떤 그림을 그린다면은 그런 테마가 형성돼서 그린다면은 멀리서 보면 있잖아요. 이것도 있잖아요. 매집봉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끼가 많았던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또 눈여겨보는 뭐 그런 흐름들 나쁘지가 않고요. 또 지금 하나 노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에서 이것도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것도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한 종목이었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아마 들여가지고 수익이 100% 이상 났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이 지금 여기에서 이 흐름들이 어떠냐면은 굉장히 무거웠어요. 물론 저희들도 여기 뭐 트레이딩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무거웠다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주식은 알 수가 없는 것이 얘도 지금 아직까지는 쓰일 수 있는 가치가 있지만은 너무 어떻게 됐습니까? 때를 많이 탔단 말이에요. 노을, 오파스네, 오리콤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한 테마였잖아. 그죠? 그러면 개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되면 이거를 내가 많이 사가지고 그죠?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뭐 대박이 될 거야 하고 엄청나게 신용이나 이런 걸 많이 썼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데서 개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가를 자기들이 띄워서 제가 볼 때는 좀 팔아가지고 뭡니까? 이거는 지금 다시 보내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새롭게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덕성우라든지 대상홀딩스우라든지 저쪽으로 전부 다 가버렸잖아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주식은 누군가에게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때가 타버리면은 누구나 다 알고 또 노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했던 라인은 딱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 이후에서는 제가 추천 안 드렸잖아, 그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식은 항상 뭐 지난번에 내가 다홍치마 얘기했잖아요. 신선하고 처녀성을 가진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주식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감망하는 게 좋아요. 막 너무 무리하게 뭐 베팅을 해가지고 막 그죠? 막 떼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텔레필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80%가 넘게 나왔는데 얘도 지금 제가 여기서 드렸어요. 상한가를 이렇게 막 친 이 자리에서 여기서 아마 드렸을 겁니다. 여기서 팍 눌릴 때 이 상한가를 쳤지만 파동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매매도 있어요. 그 이후에도 어떻게 있죠? 더가 있죠. 80% 수익 난 이후에도 지금 이렇게 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상한가를 많이 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한 번씩 저렇게 푹푹 눌리고 그 태양금속 우도 그랬고 지금 텔레필드도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와이드 플래닛 있잖아요. 걔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개인 투자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인 종목들이 막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급락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조금 버려야 된다라는 거,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하나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퀄리타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런 부분에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그죠? 지금 이런 부분에 올려서 지금도 이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퀄리타스 같은 경우는 신규 종목이면서 온디바이스도 붙었다가 CLXA도 붙었다가 반도체 그냥 막 자기가 붙고 싶은 대로 막 붙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이현령, 비현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저거 분명히 저번에는
이런 테마에 온 디바이스로 움직였는데 왜 또 지금 CLX로 움직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너무 어떤 한쪽에다가 딱 편중돼가지고 넌 이거야, 넌 이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에서 여러분들께서 뭐를 지금 이해하셔야 되느냐면은 종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죠? 변화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이만큼 상승해서 이렇게 돼 있는 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50%가 넘게 나왔어요. 이 라인에서도. 이거는 뭐냐면 STO 있잖아요. 토큰 증권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제가 한창 핫할 때 그러면 이 지수라는 거는 뭐냐면 종목이라는 거는 뭐냐면 수급이 들어오는 그 핫한 부분에서 내가 이거를 천년만년 끌고 가지 않아도 이렇게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트레이딩 기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씨 이만큼 상승했는데 무엇이 또 여기서 나오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50%가 더 나온다라는 거는 상당히 그 당시에 수급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은 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상한가 쳤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상치고 또 이따가 여기서도 보면 상한가 거의 뭐 상한가 이렇게 막 나왔던 흐름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4만 원에서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20만 원까지 와 있잖아요. 제가 13만 원 여기서도 말씀드려서 또 상한가 나왔고 저 앞에서도 이만큼 많이 상승해도 합니다 하고 했을 때 또 상한가가 나오고 상한가를 찍고 이제 밀렸다 하더라도 결국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주식이라는 거는 목표가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여러분들은 4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왔는데 5배가 상승했는데 또 더 가나요? 뭐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뭘 모를 때 예를 들어 공시가 나왔어요. 이게 대표님 뭐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호재 공시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악재 공시 같기도 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시장에 물어보라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 시장에서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건 악재야. 그건 호재야. 이런 걸 시장에서 뭐가 말해줍니까? 주가가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서 숙지해야 되는 부분, 지금 제가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제 올려놨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방송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제가 생방송 한 주 쉽니다. 아마 재방 나가겠죠, 그죠? 28일 폐장하고 나면은 저도 휴일이 없잖아요. 여름 휴가도 없고 그죠? 이제 이번에 좀 제일 많이 쉬는 날이 되는데 이번 주에는 다음 주는 해봐야 한 3일밖에 더 됩니까? 별로 없잖아, 그죠?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이제 1월을 겨냥해서 이제 또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료, 그죠? 그런 테마들을 지금 테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거는 매해마다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 CES가 뭐냐면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이거 뭐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걸 제가 지금 CES 홈페이지에서 따왔는데 이런 기업들. 우리 뭐 대표적으로 삼성, 그죠? 뭐 현대, 그죠? 저 있잖아요, 그죠? 뭐 아마존, 뭐 이거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죠? 뭐 레노바, LG, 뭐 다 있습니다. 현대 여기 있잖아요, 아마존도 있고 뭐 다 있죠, 그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데 여기 이제 전자제품 이런 데서 이제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온디바이스 CLX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테마가 만들어졌잖아요. 제주 반도체라든지 뭐 태성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고영이라든지 뭐 그죠? 이런 어떤 테마들이 예를 들어서 이 기업들이 어떤 뭐 재료나 이런 이야기를 해서 부각시켰을 때 그죠? 저런 종목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럼 CXL 같은 종목들도 지금 최근에 그 CXL 관련한 종목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또 이 CXL 같은 뭐 SFA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또 어떻게 움직여 주는가? 이제 시장에서 그런 종목들을 좀 더 거하게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반응을 해준단 말이에요, 종목들이. 그러면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움직이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AI 하면은 이건 뭐 2023년도를 뜨겁게 달궜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AI 해봐야 지금 뭐 오픈엣지 뭐 관련해서 좀 많이 움직이고, 그죠? AI도 많습니다. 뭐 솔트록스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마음 AI도 있고 뭐 코난도 있고 이렇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현재 지표가 어떠냐면 한번 해먹었고, 그죠? 해먹었잖아요. 해먹고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나올 때 이제 거기에서도 전부 다가 움직이지는 못해요. 과거처럼.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가를 좀 보셔야 되고, 지금 UAM 같은 경우는 이게 UAM은 뭡니까? 이게 뭐 날아다니는 차잖아. 그죠?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이 뭐냐면 네옴시티 때문에, 네옴시티가 지상에는 차가 없고 지하에서,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인데, 사실 이거 2024년도 우리도 이제 뭐 테스트 과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이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교통 체증이잖아, 그죠? 교통 체증이니까 드론처럼 확 날아가지고 목적지까지 딱 가는 거예요. 그 지금 시범 테스트 하는데 편도만 편도 한 번 타는데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론에다가 뭐 사람 태워가지고 확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그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지금 뭐 그와 관련해서 뭐 벳셀이나 뭐 기산텔레콤, 벳셀은 지금 그런 맥락에서 가는 건 아닌데 뭐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그 무엇보다도 이제 이 메타버스라든지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맥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메타버스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잖아, 그죠? 지금 차트를 보면은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나무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트가 비슷하게 그려놨잖아, 그죠? 그러면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메타버스 하면 뭐예요? 애플이잖아, 그죠? 우리가 뭐 삼성에서도 뭐 3D 뭐 안경 뭐, 그죠? 이게 뭐 증강현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뭐가 비전 프로그램인가 뭐였죠? 비전 프로 같은 그런 것들이 출시가 되면서, 그 보통 보면 그냥 3D 안경이에요. 비밀리에서 뭐 1월 달에 출시하기로 했는데 이제 오픈했잖아. 2월 달에 이제 출시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 기사화되면서, 그죠? 이 메타버스도 지금 선익 시스템, 나무가, 뭐 덱스터, 이 차트를 보면은 똑같아요. 선익 시스템이나 나무가는 똑같고, MP 같은 그런 종목들은 좀 밀려 있고, 지금 뭐 덱스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렇게 치고 올라오려고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부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뭐 자율주행, 로봇, 이 로봇은 아마 앞으로 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대표적으로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라든지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왜 필수가 될 수가 있냐면, 저출산에서 지금 이제 인구가 자꾸 없어지잖아요. 나중에는 인구반 로봇반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로봇은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또 이 로봇 관련한, 그죠? 이런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SPG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이 지금 뭡니까? CES 관련한 요는 이 일정이 1월 9일에서 1월 12일이니까 딱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좀 준비를 해두고, 그죠? 그러면 1월 9일에서 1월 12일 날 움직인다고 1월 9일 날 딱 움직이겠습니까? 주식은 항상 어떻게 움직이죠? 선행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미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심을 두시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준비를 하시면은 뭐 내년 연초를 맞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년 동안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고 내년 새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